직장에서의 성장은 연차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 입사했을 땐 뭐든지 배워야 하니까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느껴지는 정체감.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가끔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나는 계속 제자리일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이런 마음,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매일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느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딱 집어서 말하긴 어렵고요. 괜히 잘 나가는 동기나 상사의 신뢰를 받는 동료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면서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고민의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어요. 바로 일의 수준을 높이는 것. 열심히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한 단계 위에 업무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진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길, 같이 한 걸음씩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일의 나를 기대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회사 생활이 지겹거나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일을 너무 잘해서일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모든 게 낯설고 배울 게 많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이건 능력이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장 곡선이 멈췄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인간은 성장을 통해 동기를 느끼는 존재라고 해요. 성장하지 못하면 의욕도 사라지고 결국 일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성장 곡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인 도전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새로운 과제를 맡아보는 것.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은 보통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일 때가 많거든요.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전을 거듭하는 사람에게는 상사도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내는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반면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평가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더 큰 프로젝트, 더 중요한 자리, 이런 기회들은 당연히 도전해본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전을 통해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일 처리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요. 도전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욕먹으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밸런스 시트 작성이에요. 원래는 회계 용어지만 요즘은 심리상담이나 자기성찰 기법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과 생각을 나눠서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장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사실은 과장이 보고서에 자주 지적을 한다. 생각은 과장이 나를 못마땅해 한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이 앞서 있을 때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해보면 진짜 문제는 보고서 품질일 수도 있고 내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연습,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일이 재미없을 때는 감정 정리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은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의 질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도움닫기 습관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기 싫은 일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기분 전환용 워밍업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싫은 고객에게 전화해야 할 때 먼저 좋아하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기분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자신감과 의욕을 끌어올리고 나면 다음 행동이 훨씬 수월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 리셋 능력이에요. 실수했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리셋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 같아도 습관이 되면 위기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결국 상사의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업무 능력의 진짜 마무리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완성됩니다. 말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이에요. 적극적 경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상대방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고개 끄덕이며 맞장구 치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말해주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신뢰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에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말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해주는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니까요. 말이 길어졌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회사 생활이 달라진다. 그냥 출근해서 주어진 일만 하고 퇴근하는 루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전과 성찰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 회사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게 모여서 몇 달 뒤, 몇 년 뒤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은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아무 욕구가 없었다면 그 답답함조차 못 느꼈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나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결국 잘 해내실 거예요. 작은 도전 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오늘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